그래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결론은 그거지. 그러니까 삶은 네가 살인상생하면 다 아름다워. 오늘 사실 그러면 대표적인 그 이제 관해에서 생겨난 사건, 결국 살까지 가는 이런 영화를 지금 우리가 하나 선택했는데 한국형 느와르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하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예요. 사실 그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주인공을 맡은 이병헌 씨가 나오는 역이 이제 선우라는 역인데 사실은 조폭 세계죠. 건달의 세계에서 되게 강직한 자기의 어떤 그 보스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역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우의 사주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으면 다 편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 취향으로 자기 법이 따로 있는 세계는 다 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하고 다른 나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 다 편이거든요. 그 세계를 어떻게든 지키고 간직하고 싶어하는 편관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환경을 갖다가 극복했다고 자랑하거나 돈을 벌거나 뭔가 자기 권력을 쓰려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재밌는 건 관이라는 게 결국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관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관이 국회의원을 뽑았어. 투표를 받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가 권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가져왔어.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가진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남을 내가 죽이거나 살리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편관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관들은 처음에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처음에 당신은 시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막 머리 긁으면서 우리한테 뭔가 그러는데 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너 누구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게 되면 그게 관들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관들이 되게 무서운 게 권력을 안 가질 때는 되게 착해요. 권력을 갖는 순간 진짜 사악해져요. 달라지는군요. 그럼 그게 결국은 강 사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네요. 그 김익철 씨가 연기했던 그 보스 역할이 딱 그런 인물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 권력을 뺏기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 알아요. 한번 권력을 잡아본 사람은 권력을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부 떨고 살아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권력을 갖기 위해 살거든요. 근데 신이 되는 방법이 사주에 써 있어요. 관인으로 신이 될 건가, 식관으로 쿠데타 일으켜서 신이 될 건가, 아니면 권력을 갖다가 그냥 강탈할 건가. 강탈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가, 개가 되는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 없는 권력의 하수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달콤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이병헌이가 걔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예 하고선 하긴 하지만 예 해도 자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좋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타협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멋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자기의 명예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갖다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살인상생? 그러니까 살을 나의 인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의 부모로 삼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훌륭해지거든요. 왜냐면 어떤 어려움도 이해하고 다 그걸 수행해버려. 그러니까 실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살이라는 건 더 심한 게 뭐냐면 호랑이에요. 호랑이 같은 게 왔는데 내가 호랑이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호랑이의 습성과 이걸 모든 걸 알아가지고 호랑이를 갖다가 갖고 노는 거야.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뜯기겠지 처음에는. 맨날 맞고 터지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력이 나가지고 호랑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그 살을 넘어가요. 살의 모든 특성을 내가 익혀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세지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호랑이의 권력을 내가 가져와요. 그게 결국은 선우라는 그 이병헌 같은 캐릭터가 그래서 이병헌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의 시작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이 가게에 이제 깡패들이 와서 손을 피울 때 딱 올라가서 한 번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냥 살인상생들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행동을 보여.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떤 그 내 인생에 되게 갑자기 온 사고, 장애 같은 건데 무시무시한 살인상생이 되면 그런 것들 결국은 배움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요. 기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은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게 관비예요. 관비들은 그냥 내 몸으로 때워요. 그냥 맞고 해결해요. 호랑이가 어느 정도 물어뜯으면 지쳐서 가겠지 하면 가는 거고 근데 호랑이가 어떻게 행동할지 뭐 할지 다 알아내는 건 살인상생이에요. 이 코드가 되게 아름다운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읍시다 하면서 이걸 극복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살인상생이거든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어울린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름다워 그런 삶이. 근데 이병헌의 그 행위가 달콤한 인생이라고 말할 만하다는 거지. 왜냐면 삶을 달콤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살인상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하지. 근데 이병헌은 피하지 않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된 게 이병헌이 그 자기의 보스인 강 사장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제기를 받아내서 딱 탈출해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그걸 즐기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멋이에요. 그걸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뭐냐면 이유예요. 인성이라는 게 관 다음에 인성인데 그러니까 도장인이에요. 도장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이름이 나한테 주어진 거고 주어진 걸 내가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어머니고요, 학문이고 문서고 이래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면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강 사장이 원한 거는 이는 원래 도장이라 했잖아요. 도장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권력자인 이 주인이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인성 없다고 얘기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냥 여자한테 홀렸잖아. 너 생각이 없잖아. 그냥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렇게 말했으면 얘를 살려줄 수도 몰라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난 내 생각해서 이거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 연락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거 재수 없잖아. 너 나한테 몸을 감을 줬어요. 두 사람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지켜준다면 모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가 왜 도장을 갖고 있어? 네가 왜 인성을 갖고 있어? 주인은 난데. 인성은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인성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하나의 룰이에요. 도장이잖아. 그러면 인성인 사람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 사장이 말하기를 내 규칙에서는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부하는 도장 안 갖고 있는 부하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대사로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저런 건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해도 생각하는 놈이 싫다는 거예요. 망치가 가벼우면은 못이 솟는 법이죠. 이 선호는 결국 사주에 맞지 않게 그 부하로 된 거네. 부하가 되는 게 문제인 거네. 그러니까 처음엔 부하죠. 그렇지만 인성이 자라났지. 계속 호랑이를 맞닥뜨리고 위험한 걸 받아들이니까 자기도 이제 머리가 큰 거지. 이런 대사가 나오자 끝에 7년 동안 개같이 일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된단 말이죠.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다! 근데 네가 생각이 생겼잖아. 이건데 그런 거죠. 너는 네가 지금 왜 도장은 주인은 난데 왜 네가 도장을 갖고 하려고? 근데 그 말을 못 하지. 모욕감을 줬어가 되는 거. 이런 연결이 있네요. 너가 그냥 여자한테 홀렸다고 말해야지. 근데 얘는 인성이니까 정말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보호해 주려고 했고 대신 내가 지켜주려고 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사실은 영화에서는 되게 솔직히 조금 약간 애매하게 보여요. 왜냐면 이병헌의 시선으로 보는 관점 찍은 샷들이 몇 개 있는데 처음에 뒷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 첼로를 연습하는 보러 갈 때 그걸 보는 장면 이렇게 줌인으로 멀리 쭉 들어간 장면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통 영화에서 그런 것을 연출자가 표현하게 되면 사실은 뭐가 생길 건 확실히 생기게끔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매해요. 약간 있는 듯도 해.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잘 표현된 거네요. 재밌는 게요. 강 사장은 갖다 버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어요. 이걸 죄라고 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옷을 고르듯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리고 좋은 마음에 드는 것은 택하고 이걸 재성이라고 하거든요. 강 사장은 분명히 죄로 봤어요. 근데 정말 이병헌도 얘를 죄로 봤겠냐는 거예요. 이병헌은 죄로 볼 수가 없죠. 역할이 뭐냐면 얘를 돌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를 본 거예요. 자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예쁘게 하고 행복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이해되네요. 그 강 사장의 손발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될 수 없어요. 식신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되고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너가 잘 되길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되니까 용서를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결국 숨겨둔 남자 애인과 이 데이트 장면이 걸렸어. 이걸 빨리 전화를 하고 그 남자를 처단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하고 걔네도 용서하고 없던 일로 무덤까지 가자고. 좋아, 이렇게 합시다. 기회를 줄게. 두 사람은 이제 절대로 만나는 일 없는 거야. 오늘 일은 날 포함해서 우리들한테는 없던 일이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지. 이거 보호잖아요. 엄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쟤라면은 잘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 사장이 계속 얘기한 게 너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왜 생각이 있냐야. 그러니까 너도 쟤로 봤어야지. 너 걔한테 홀렸냐? 여자 때문이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시각을 계속 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자기 애인이지만 걔를 쟤로 보고 있었었는데 자꾸 자식처럼 얘기하고 도장을 갖고 얘기하니까 결국 영화는 명쾌하게 엔딩은 둘이 완전 어긋난 거네. 네, 결국은 인성이 싸움이 돼요. 누가 권력자야? 누가 진정한 그러, 주인이냐? 그러네, 누가 진짜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이병헌의 눈과 강 사장의 눈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병헌은 달콤한 인생을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꿈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병헌 편이 될 수밖에 없어. 야, 그러니까 이게 살인상생이라는 게 내가 이런 역경과 어려움도 나의 어떤 계획 안에 들어오면 이건 즐거움이 되는 거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결론은 그거지. 그러니까 삶은 네가 살인상생하면 다 아름다워. 그거 너가 인생의 주인이 돼. 가장 아름다워져. 그러니까 그 감독의 엔딩에 이게 꿈처럼 엔딩을 넣는 장면도 결국은 이 살인상생이 강한 그 인성이 강한 이 선우의 성격을 그대로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하면 그 캐릭터는 아주 당연히 그렇게 되는 너무 잘 만든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인상생을 갖게 되면 어려운 일이 들어와도 우린 그걸 다 극복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신은 인정한 거예요. 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정말 멋있는 엔딩 하나 있잖아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왜냐면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갖는 것이 삶이에요. 내가 사주가 너무 싫지 않은 게 이것도 사주도 하나의 관이잖아요. 내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